이것은 제가 디렉12 학습을 위해서 3주에 걸쳐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일단은 RTX on. 예, PBR 알고리즘 두 개를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해서 구현한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현재 보이는 모델들은 GLTF 모델을 3D 모델을 로딩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카메라도 구현되어 있고 화면 각도도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빛 또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디폴트 화면으로 들어가서 현재 구현한 PBR 알고리즘은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PBR 알고리즘인 포톤 매핑, 그리고 두 번째는 포톤 빔이라고 하는 디즈니에서 만든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포톤 매핑은 3D 모델들의 표면에 의한 빛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고요. 이게 포톤 매핑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포톤 빔 같은 경우는 간섭 매체로 인한 빛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섭 매체는 최적, 그러니까 볼륨을 가지고 있고 빛의 산란과 소실이 일어나는 물질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간섭 매체로는 일단 공기, 탁한 공기, 그리고 물, 안개, 구름, 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포톤 매핑 알고리즘이 사용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바로 탱글드, 탱글드인데, 그 탱글드의 빛의 표현을 생각하면은 간섭 매체가 뭘 얘기하고 이 알고리즘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 애니메이션 본 적 있는 분이시라면은 쉽게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포톤 빔의 구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포톤 매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톤 빔을 일단 꺼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포톤 빔입니다. 광원에서부터 포톤이 발사돼 가지고 포톤이 표면에 남긴 흔적 같은 것들이 시뮬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이 포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부딪혔는지 보려면은 포톤이 영향을 미치는 지름을 줄이면 됩니다. 이건 빔이군요. 이렇게 줄이면은 포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부딪혔는지 그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발사되는 샘플 포톤의 개수를 줄이겠습니다. 지금 한 700개 정도인데 그 700개 포톤을 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레이트레이싱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이 포톤이 쏘아지는 방향, 반사되는 것을 시뮬레이션 했고요. 포톤이 정반사나 난반사를 일으키는 그 반사되는 방향 같은 경우는 GLTF 스펙에 나와 있는 BRDF 공식을 사용해서 구했습니다. 다시 디폴트 화면으로 들어가서 포톤 빔 끄고 샘플 개수를 이대로 줄이게 되면은 결과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져가죠.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졌을 때, 포톤 개수가 적어서 퀄리티가 떨어졌을 때 포톤의 레디어스, 그러니까 지름을 늘리면은 그래도 화면이 어느 정도 부드럽게 됩니다. 가장 퀄리티가 높은 게 하고 싶다면은 샘플되는 포톤 수를 늘리고, 그리고 그만큼 포톤의 지름을 줄이면 좀 더 세밀한 화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포톤 빔을 또 끄고요. 이 정도로 하면은 점점 화면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샘플 수에 따라서 퀄리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FPS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이제 포톤 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포톤 매핑을 끄고, 이게 포톤 빔만 늘리는 결과인데, 이것도 샘플링 되는 포톤 빔의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결과가 떨어지게 되죠. 일단 포톤 빔을 1개만으로 맞추겠습니다. 이게 포톤 빔이 1개일 때 결과인데, 이 포톤 빔에 여기 보면은 니어 컬러랑 디스턴트 컬러가 있는데, 이 니어 컬러는 포톤이 광원에서 출발했을 때의 색, 디스턴트 컬러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90도로 꺾였을 때
여기 거리 1 정도 됐을 때 색입니다. 지금은 색깔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이거를 조절하게 되면 좀 색깔 변화가 보이게 됩니다. 예, 이게 거리 1 정도 됐을 때 색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광원에서는 하얀색이고 이게 거리 1 정도로 멀어질수록 이 디스턴트 컬러에 가까운 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니어 컬러, 디스턴트 컬러를 조절하게 되면은 원래 광원의 파워라든가 이 간섭 매체에서 빛의 소실이 일어나는 정도, 각 RGB 채널별로, 그리고 빛이 산란이 일어나는 정도 같은 게 조절되는데, 이런 식으로 니어 컬러랑 디스턴트 컬러를 사용해서 나머지 빛과 그 간섭 매체에 대한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방식은 이것도 디즈니 논문에 나온 방식이었습니다. 좀 더 아티스트들이 어, 빛의 표현에 대한 파라미터를 조절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빛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방식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논문에 나온 것을 그대로 여기에 구현했습니다. 다시 디폴트 화면으로 들어가서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색의 변화가 디스턴트 컬러랑 리어 컬러가 별로 없어가지고 빛의 소실이나 산란에 일어나는 게 개수가 적은데, 일단 디스턴트 컬러를 아까처럼 파란색으로 다시 맞춰보죠. 예, 이렇게 맞췄을 때 이게 실제 보이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에어 알비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현재 간섭 매체인 공기에 빛의 소실과 산란이 일어나는 비율을 조절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게 1에 가까울수록 빛의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빛이 더 퍼지는 게 지금 미묘하게 보입니다. 0에 가까워질수록 빛의 산란보다 빛의 소실이 더 많이 됩니다. 여기서 빛의 소실이라는 것은 빛이 간섭 매체,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사라지게 되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 빛의 산란은 빛이 광원에서부터 출발해서 공기 중에서 퍼지게 되는 비율을 가리킵니다. 지금 빛의 소실을 더 높이고 빛의 산란을 줄이고 있는데 화면이 더 밝아졌는데요. 이렇게 빛의 소실이 더 높아졌는데도 화면이 더 밝아진 이유는 이 디스턴트 컬러에 맞추기 위해서 광원의 파워가 더 세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소실이 더 일어나는 만큼 이 디스턴트 컬러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빛의 파워를 더 세게 조절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알비도를 높일수록 빛의 파워가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포톤 매핑에서의 빛의 경로를 보도록 하죠. 이것도 지름을 줄이게 되면 경로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포톤 매핑을 끄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빛의 경로가 더 잘 보이게 되죠.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샘플 수를 줄이겠습니다. 샘플 150개 정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알비도를 조절하면은 지금 버그고요. 0이 됐을 때 이렇게 되도록 저렇게 됩니다. 예, 지금은 빛의 소실이 더 많이 일어나고 빛의 산란이 더 일어나게 되면은 더 뭔가 꺾이는 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라이트 모션을 고정시키죠. 예, 알비도를 조절함으로써 빛이 점점 더 소실되거나 산란되는 게 보입니다. 이제 빛의 산란을 최대로 높인 상태이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파라미터가 있는데 HG 아시메트릭 팩터라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조절하는 것은 빛이 산란되는 방향을 조절합니다. 얘가 0이면은 중립적, 그러니까 빛의 산란이 어느 방향으로든 일어나게 되고요. 균등하게. 얘가 1에 가까울수록 빛의 산란이 원래 빛이 가던 방향이랑 좀 더 일치되도록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얘가 네거티브가 될수록 원래 빛이 가던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산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파라미터가 빛의 세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가지고 빛이 점점 이렇게 흐려지는 게 보이는데, 일단 이 빛의 원래 색상만 보이도록 지금 해보도록 하죠. 샘플 수는 좀 더 줄이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보기가 쉽죠. 알비도를 조절했을 때 빛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
그리고 HG 시메트릭 팩터를 가지고 빛이 각도가 조절되는 거. 예, 얘가 지금 이게 잘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1에 가까울수록 얘가 원래 있던 가던 방향 여기서 더 앞으로 꺾게 되게 되고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죠. 예, 여기. 자, 그래서 이게 실제 화면에서 어떻게 보여지게 되느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라이트 모션은 고정시켜 놓고 디스턴트 컬러도 조절하고 좀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알비도가 높았을 때 HG 파라미터를 조절하게 되면은 다시 모션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좀 비현실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빛의 산란이 좀 더 앞방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 빛의 산란이 좀 더 반대 방향으로 되게 되는 경우, 알비도가 낮았을 때의 결과, 이렇게 간섭 매체 성질이 파라미터 조절에 의해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이 프로젝트는 제가 벌칸으로 벌칸 공부를 하기 위해서 2달에 걸쳐서 구현한 적도 있는데요. 그다지 벌칸으로 구현했을 때는 딱 여기까지만 구현했습니다. 라이트 모션이나 라이트 이 베리에이션 같은 설정이 없었죠. 이렇게 됐던 이유가 제가 RTX한 이해도가 그때 좀 더 낮아서였는데, RTX가 구체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냐면은 레이트레이싱을 빠르게 하기 위한 억셀레이션 스트럭처라는 것을 만듭니다. 억셀레이션 스트럭처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그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지금 보여주는 이 3D 모델 같은 것들, 이것들을 보통 레이트레이싱 이것들을 담아가지고 카메라에서 레이를 쐈을 때 그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그 시선 방향이 이 물체에 부딪히는가 안 부딪히는가, 그거를 빠르게 찾아내도록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이트레이싱 레이트레이싱 파이프라인을 2개 사용하는데, 첫 번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빛을 시뮬레이션입니다. 얘는 지금 이 GLTF 3D 모델들을 로딩해가지고 이 광원에서부터 포톤이나 빔이 출발해가지고 이 모델들을 가지고 만든 억셀레이션 스트럭처로 이 빛이 이렇게 출발했을 때 이 물체에 부딪히는가 안 부딪히는가를 결과를 내면서 빛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된 빛을 가지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빛에 대한 데이터를 만듭니다. 빛의 구체적인 포톤의 구체적인 위치, 빔의 구체적인 형태 등등을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얘를 가지고 또 억셀레이션 스트럭처를 만들면은 이제 두 번째 레이트레이싱 파이프라인에서 카메라에서부터 레이를 쏘게 되면서 카메라에서 나아가는 이 시선 방향이 이 빛으로 된 물질들과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그걸 가지고 이 빛의 레디언스를 화면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이트레이싱 파이프라인을 2개 사용하는데, 벌칸으로 만들었을 때는 첫 번째 레이트레이싱 파이프라인은 딱 한 번만 사용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이 디렉으로 구현한 경우에는
프레임 화면 한 개 만들 때마다 레이트레이싱 파이프라인을 두 개 다 사용하는데, 벌칸에서는 빛을 시뮬레이션의 파이프라인은 그냥 한 번만 사용하고, 프레임을 만들 때마다는 그냥 이 카메라의 화면을 만들기 위한 레이트레이싱 파이프라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 억셀레이션 스트럭처를 만들려면은 CPU가 GPU한테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억셀레이션 스트럭처의 빛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는 여기에 있고 지금 몇 개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 하는 그 개수가 그냥 이 3D 모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데, 이 빛 같은 경우는 빛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포톤이 몇 개 생성됐고 빔은 또 몇 개 생성됐는지. 이건 시뮬레이션 결과를 돌려야지만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칸을 만들 때는 GPU가 한번 빛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이 억셀레이션 스트럭처 데이터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 결과를 내게 되고, 그 결과를 CPU에서 GPU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카운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팅을 하면은 이제 GPU한테 몇 개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는 고정되고 지금 같은처럼 카메라로 이렇게 화면을 바꿀 수는 있지만은 라이트는 계속 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벌칸으로 구현할 땐 그랬는데, 디렉으로 구현할 땐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냥 디렉 GPU에 명령을 내릴 때마다 맥시멈 개수만큼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빛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GPU의 메모리에 5000개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할당했다. 근데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만드는 결과는 300개다. 그럼 벌칸 버전 같은 경우는 CPU가 그 300개 만들어놓은 걸 알아낼 때까지 GPU가 끝낼 때까지 기다리면서 300개 만들어졌구나, 그럼 300개 만들라고 GPU한테도 명령을 내리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디렉 같은 경우는 몇 개 만들었는지 CPU 측에서 세지 않고 그냥 최대 5000개 만들었으니까 계속 5000개 만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 5000개의 빛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 시뮬레이션은 200개만 만들어져서 5000개 중에 200개만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빈값이다. 그럴 경우 GPU에서 만약에 CPU가 5000개 만드는 명령을 받고 억셀레이션 스트럭처를 만들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냥 메모리에서 비어있는 부분은 다 무시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디렉 버전을 구현할 때는 이게 그런 식으로 그냥 맥시멈 개수만 지정해서 만들려고 해도 메모리가 비어있는 걸 그냥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잘 만든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GPU랑 CPU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니 웨이팅할 필요 없이 계속 빛의 시뮬레이션을 각 프레임마다 계속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모션도 넣고 라이트 베리에이션도 넣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이트 베리에이션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라이트 베리에이션이 뭔지 잘 설명하자면, 일단 라이트 모션을 꺼보겠습니다. 라이트 모션이 꺼졌는데 지금 뭔가 빛의 굴절되는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죠?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은 랜덤 시드를 사용해서, 보통 빛의 굴절되는 방향이나 빛이 소실되는 거리 같은 경우는 랜덤 시드를 사용해서 구현합니다. 이거를 어플 하면은 현재 랜덤 시드를 한 개만 고정된 채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랜덤 시드 같은 걸 계속 똑같이 사용하니까 이 빛이 꺾이는 빛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같은 것만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오는 시간이 이 랜덤 시드가 새로 갱신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50초에 한 번씩 새로 랜덤 시드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뭔가 좀 랜덤 시드에서 잘 사용해보신 분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랜덤 시드를 예를 들어서 계속 갱신한다. 그러면 화면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예를 들면 지금 50초에 한 번씩 바꾸는데 이렇게 길게 시간을 잡았어도, 예를 들어 처음에 랜덤 시드 값을 1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왔다. 그럼 랜덤 시드 2로 사용했을 때 결과가 이거다 라고 치면은 50초를 길게 잡아도 50초 되는 시점에서 원래 이 화면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부드럽게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화면에 되는 식으로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이 화면이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5초로 잡았다. 그럼 5초 뒤에 랜덤 시트가 새로 생성되는 건데, 그러면 5초 뒤에 이런 식으로 바뀌는 식으로 화면이 끊긴 것처럼 보이게 되게 마련인데요.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랜덤 시드로 나온 결과를 리니어하게 인터프레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은 랜덤 시드를 2개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서 이걸 10초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초로 세팅됐다. 그럼 10초마다 랜덤 시드가 새로 들어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랜덤 시드가 막 새로 들어왔다. 그럼 랜덤 시드가 2개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랜덤 시드 하나, 첫 번째 랜덤 시드, 그리고 지금 막 새로 들어온 두 번째 랜덤 시드. 이 시점에서는 빛의 이 각도나 소실되는 거리를 구할 때 랜덤 시드 첫 번째 것만을 사용합니다. 근데 2초가 지났다. 그러면은 랜덤 시드 2개를 사용해서 빛의 방향이나 소실되는 거리를 결과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2개의 결과를 리니어하게 인터폴트에 사용합니다. 지금 2초 시점이니까 두 번째 그 새로 받은 랜덤 시드의 결과에다가 20%를 곱하고 첫 번째 랜덤 시드는 80%를 곱해가지고 리니어하게 인터폴트에서 구현하고, 뭐 랜덤 시드를 새로 받은 지 8초가 지났다, 아니 9초가 지났다. 그러면은 첫 번째 랜덤 시드의 결과로 나온 결과는 10%만 반영하고 두 번째 랜덤 시드로 나온 결과는 90% 반영하는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10초가 됐다. 그럼 두 번째 나온 랜덤 시드를 100% 반영하고 이제 두 번째 랜덤 시드는 첫 번째 랜덤 시드로 바뀌게 되고, 두 번째 랜덤 시드는 이제 새로운 랜덤 시드가 들어와서 그걸 받게 되는 식으로 리니어하게 부드럽게 빛이 꺾이도록, 부드럽게 빛의 방향이 바뀌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현재 10초로 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랜덤 시드에게 이게 갱신되는 인터벌인데 10초로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빠르게 바뀌지만은 80초 되면 좀 느리게 바뀝니다. 그리고 1초로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은 다시 디폴트 화면으로 돌아가서 라이트 모션을 일단 고정해보고, 이게 8초의 결과, 뭔가 화면이 좀 빛의 표현이 달라지는 게 보이죠. 2초의 결과 급격하게 바뀐다. 1초의 결과, 1초로 했을 때 결과 많이 바뀌게 됩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은 이펙트를 연출하게 됩니다. 일단은 제 프로젝트 설명은 이만 다 됐고요. 아직 기트허브에 올린 거는 별 내용 있고 그냥 레퍼런스랑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참조한 것만 있는데, 그 내용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근데 뭐 추가한다도 그렇게 많은 내용을 추가할 거 아니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으신 사람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리드미에, 기트허브 페이지 리드미에 올린 그 레퍼런스를 참조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이상 제 포트폴리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